안녕하십니까. GBA-TV 농업뉴스입니다. 연작장애가 늘 골칫거리였던 인삼재배 농가에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가 시설하우스 내 다단재배 시설에서 인삼을 연속으로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삼은 연작장애가 가장 심한 작물 중 하나로 수확 뒤 논에서는 5년, 밭에서는 10년 이상 경과해야 다시 재배가 가능합니다. 연작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재배 중 발생되는 뿌리를 썩게 만드는 뿌리썩은병균인데 이는 수확 뒤에도 토양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어 인삼을 다시 심었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풍기인삼연구소에서 개발한 인삼 다단재배 기술은 하우스 시설 내에 3단의 재배 베드를 설치하고 청정 용토를 사용해 인삼을 재배하는 기술입니다. 인삼 수확 뒤에는 베드 하부에 설치된 유공관으로 고온의 증기를 불어넣어 토양 내 병원균을 사멸시키고 유기질 퇴비로 영양원을 보충해 인삼을 연달아 다시 재배할 수 있습니다. 풍기인삼연구소는 이 기술로 2016년 6년근 인삼을 수확한 뒤 2017년 인삼을 다시 심어 올해 6년근 인삼을 두 번째 수확했으며 인삼 생육과 수량이 초작 시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된 기술은 국내 특허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중국, 일본 등 해외 4개국의 특허를 취득했으며 국내 농업회사 법인 등의 기술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한지형 마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적기 파종과 정식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지형 마늘 주산지인 경북 의성의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은 1,140헥타르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 10.7% 줄었고 전국적으로도 지난해보다 7.3% 감소했습니다. 재배 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4, 5월 잦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의성 마늘 전체 수확량의 10에서 15%가 벌마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벌마늘은 2차 생장이 진행된 마늘로 겉껍질이 터져서 마늘 쪽이 드러나 보이는데 이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파종 적기, 시비 관리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지역 마늘의 파종은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에 해야 안전하게 월동하고 월동 뒤에는 초기 생육을 좋게 해 수량이 많아지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또 심는 깊이는 마늘 인편 길이의 2~3배 정도로 이보다 깊게 심으면 통이 작아지고 얕게 심으면 겨울 동안 건조해져 벌마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토양 내 비료가 과다할 경우 웃자람으로 조직이 약해져 병해와 2차 생장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적정 시비량을 살포해야 합니다. 기술원은 맛과 식감이 우수하며 감 모양이 바위를 닮은 아위 느타리 버섯의 새 품종 바위 1호를 개발했습니다. 아위 느타리 버섯은 새송이로 알려진 큰 느타리 버섯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버섯으로 느타리 버섯에 비해 아미노산 함량과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새송이 버섯에 비해 비타민 함량이 많은데 특히 비타민C의 경우 6배나 높으며 포화 지방산 함량은 적은 반면 불포화 지방산은 다소 높아 기능성 식품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개발된 바위 1호는 쫄깃한 식감이 뛰어나고 버섯 특유의 독특한 향이 적어 향 때문에 버섯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바위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시 울퉁불퉁하면서 짙은 회색으로 언뜻 보면 바위를 닮은 게 특징이어서 눈으로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고 볶음이나 전 등 다양한 식재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술원은 바위 1호의 품종 보호 출원이 완료됨에 따라 통상 실시로 농가에 보급하고 바위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 버섯 농가의 소득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술원은 새내기 농촌진흥공무원의 현장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 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진흥공무원의 세대 교체가 가속돼 전문성 단절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와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근무 경력을 보면 경력 5년 이하가 28%로 신규 직원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술원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0명 내외의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과와 토마토, 딸기 등 경북의 주요 특화 작목을 선정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북의 주산 작목인 마늘, 양파, 고추 등 양념 채소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9회에 걸쳐 시기별 주요 재배 기술, 토양 물리성 조사 방법, 우수 사례 농가 컨설팅, 강의 기법 등 이론과 현장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농가분들을 만나면 농가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할 때도 많고, 현장에 나가면은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 이론과 현장을 접목 못하는 게 좀 많은데, 이런 현장 실습도 해보고 현직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이런 거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자리가 조금 업무 향상에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을 하면서 보다 더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료생들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의 강사로 초빙되거나 농가 현장 컨설팅뿐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유튜브 강의 등 해당 분야의 전문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술원은 지난 25일 회의실에서 연구개발사업 내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신규 과제 17건에 대해 필요성과 파급 효과 등 과제를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기술원은 지난 27일과 28일 김천, 상주, 문경의 농산물 가공 사업장을 찾아 신기술 보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수확철을 맞아 농업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안전의식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기술원 직원들은 바쁜 영농철을 맞아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의성과 상주, 군위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가며 사과 수확과 꼭지 따기, 감 수확을 도왔습니다. 또 달력 한 장이 넘어가네요. 어느덧 11월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주변을 둘러보는 따뜻한 마음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GBA TV 농업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